오초이를 노렸던 납치범이 윤혜진도 노렸습니다. 혜진이 납치범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뛰기 시작할 때 홍반장이 후레쉬를 탁 켜고 치과를 찾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늦게까지 야근하는 혜진을 걱정하는 사람은 역시 홍반장이었네요. 이후의 장면이 궁금해졌는데요. 홍반장은 납치범을 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혜진을 안전하게 집안에 데려다주는 게 먼저일까요? 물론 남측의 보이스피싱범도 붙잡고 용감한 시민상도 2번이나 탄 홍반장이 범인을 잡기 위해 달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혜진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긴 하죠. 홍반장이 다음 회에 납치범의 정체를 파헤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추석 연휴 동안 갯마을 차차차를 1회부터 8회까지 여러 번 돌려보며 납치범의 존재를 찾아봤는데요. 그동안 미스테리 스릴러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됐던 범죄자들의 공통점과 딱 들어맞는 인물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화면에 얼핏 나왔던 범죄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데요. 얼굴은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까무잡잡하고 하관이 각진 편이었어요. 오른손에는 데일밴드를 붙이고 있어서 최근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베었거나 다쳤을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는 주로 망치로 못을 박다가 못이 미끄러지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 목수 혹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하다 다치는 경우는 보통 공구를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 목 같은 것을 잡고 있는 손이 왼손이기 때문에 다쳐야 하는 손의 방향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목수나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죠? 범죄자가 남긴 결정적 단서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범죄자가 우연히 이 길 저 길을 다니다가 오초이와 혜진을 만난 것이 아니라 초이와 혜진의 집을 정확히 알고 있고 골목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힌트를 얻었는데요. 이 점은 초이와 혜진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외지인이 아니라 공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확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최근 방송국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범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송국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범죄자가 납치 장소로 사용하려고 했던 곳의 이 페리오 치아 껍질이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이 아닌 방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집이 아니라 임시거처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촬영 현장을 찾기 위해 공진을 돌아다녔던 방송국 사람들의 손을 하나하나 클로즈업 해봤는데요. 데일밴드를 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공진 사람이 맞다라고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범죄자가 입었던 검정색 모자에 검정색 티셔츠와 바지, 공진에서 이런 복장하고 다니면 눈에 딱 띄기 좋겠죠? 노래자랑 때 우리 할머니들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 남자가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들 근처에 앉아있어서 혹시 범인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금목걸이, 얼굴형, 체격이 아니네요. 또 하나 범인이 준 힌트는 가로등이 고장난 위치를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반장은 가로등 좀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데 고쳐주지 않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범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도 하세월이 걸리곤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이 없이 넘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초이와 혜진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고 고장난 CCTV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범위를 좁혀보니 범인이 공진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온 초이가 남숙을 만나고 한 말이 전입신고하고 왔어요 였던 거 기억하시죠? 외지에 살던 사람이 공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전입신고이므로 주민센터 직원은 초이와 혜진의 주소를 알기 쉬울 테니까요. 고장난 가로등을 고쳐달란 민원도 홍반장이 주민센터에 했을 테니 현재 가로등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서울에 방송국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할 때 촬영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먼저 들르잖아요. 촬영 기간도 잘 알고 있을 테니 바로 이 타이밍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테고요. 공진의 폐가가 어딨는지 알기 쉽기 때문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의 데일밴드인데요. 요즘 많이 전산화되긴 했지만 아직 낙후된 지역의 주민센터 같은 곳은 서류철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종이를 철하다 보면 엄지손가락이 종이에 잘 베입니다. 그래서 골무 같은 것을 끼고 작업을 하죠. 만약 주민센터 직원이라면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다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범위가 좁혀진 후 갯마을 차차차 1회를 다시 돌려보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 같은 역할은 보통 1회에서 자신의 정체를 한 번쯤은 보여주고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보통 다 너무 착하게 나오죠. 영국의 옆에 있던 용훈이 1회에 24분쯤에 등장을 하는데요. 주요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일찍 등장한 편이었죠. 게다가 영국과 화정의 다툼을 말리는 우유부단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의상은 단추를 꽉 채우고 팔토시에 손수건까지 쓰는 꽤 얌전하고 모범적인 모습이었죠. 저는 이 부분이 범인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공격적이고 난폭한 성향을 완벽히 숨기는 거죠. 이 뒤로도 주민센터 직원 반영우는 한 번도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싸움을 말리는 수동적인 역할로 나와요. 하지만 이게 더 범죄자스럽고 어색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모두의 드라마에 큰 힘이 됩니다.